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스터디형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대국민 필독서죠. 유연함임 그 8번째 특강을 진행해 볼 텐데, 저는 방금 자연스럽게 8번째라고 말했지만 저는 이렇게 느낌적으로 따져보면은 한 4번째 특강, 5번째 특강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여기에 모든 거를 쏟아붓고 있거든요. 매번 엄청나게 몰입해서 찍고 있어요. 사실 외전도 있었으니까 9번째거든요. 이게 이렇게 쏜살같이 흘러갈 수가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모든 거를 털어 넣은 강연이 바로 이 10개의 특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2개 더 남았죠. 9번째, 10번째. 그 다음에 총 정리 관점에서 외전 하나 더 찍으면 총 12개 강연이 되는 거거든요. 책도 열심히 보시고 특강도 꼭꼭 씹어서 소화하시면서 이번 기회에 유연함의 힘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이에요. 자, 오늘 제목은 뭐죠? 아무 생각 없이 회사 다니면은 진짜 인생 망하는 이유. 뭐 회사뿐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인생 망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서 살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아무 생각 없이 죽은 물고기처럼 이렇게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정신만 바짝 차리면은 기회는 무조건 있다라고 저는 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같은 거 같이 공부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 내용은 근거도 비싸요. 왜냐면은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의 자료를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근거 자료는 비싸죠. 왜냐면 아주 전문적인 업체가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세계 최고 기관들이. 그래서 오늘 정말 내용이 좋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너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여러분 유연함의 힘은 정말로 MBA 한 과목 씹어먹는다는 마음으로, 정복한다는 마음으로 저랑 여러분이랑 함께 하는 겁니다. 유튜브 10강 함께 하면서 이번 기회에 유연함의 힘을 다 마스터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마스터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외전 특강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에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유연함의 힘을 마스터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그래서 경험에서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아 실현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돈을 더 벌고 싶으셔도 더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경험에서 성장해요. 경험에서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유연함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만들어낸 개념이죠. 복습. 너무 중요해서 달달 볶듯이 하는 복습이라서 우리가 복습을 만들었는데,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요 관련 얘기를 최근에 이제 저희 윤희사랑도 얘기를 진짜 진지하게 나눴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내가 최고 경영자 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곧자라는 훈련이 있다. 수잔 애시포드 교수님은 뭐예요? 학생들이 최고 경영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남다르죠. 삶의 궤적을 훑어보는 훈련인데 이 과정에서 그들 중 상당수는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을 한다. 어떤 경험? 그냥 다시 뭔가 삶을 다시 바라보는 어떤 계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각자의 일과 삶에서 좋았던 때와 나빴던 때를 간략히 적어보려고 한다. 그런 다음 소규모로 조로 나누어 자신의 목록을 발표하게 하고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떤 가치를 도출해냈으며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게 한다. 누구한테? 최고 경영자들한테, C레벨들한테. 이 훈련 결과는 매번 똑같다. 각 조직에서 한 자리 하는 그들은 모두 잘 나갈 때 각 조직에서 한 자리 하는 그들은 모두 잘 나갈 때가 아닌 바닥으로 추락했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교훈을 얻었다는 점을 깨달았다. 이건 진짜 별표 5개인데 제가 소름 돋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은, 방금 제가 말을 좀 더듬었는데 왜 말을 더듬었냐면 이거 진짜 라이브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보면서 저도 이제 2번 읽었고 예전 강연에서 1번 했고 지금 복습까지 하니까 전 4번째 읽는 거거든요. 4번째 읽으니까 뭐가 보이냐면은 이거 멘토링 프로젝트에서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그 생각에 방금 잠깐 정신이 딴 데로 팔렸었어요. 이거 다음 멘토링 프로젝트 오기에서는 요거 다 같이 한번 써보면은 너무 도움이 되겠다. 내 인생에서 가장 어떤 시기에 많이 성장했는가. 요거 다 같이 써보면 어마어마한 또 경험담이 나오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진짜로 말장난이 아니라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거기서 경험담 나오면 저는 그것도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또 많은 분들이 일깨울 수 있고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너무 좋죠? 이게 여러분 유연함의 힘의 힘이고 그 다음에 복습의 힘입니다. 여기 참 근데 제가 여기 별표 진짜 10개 해도 모자라요. 이는 참으로 역설적이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암울한 순간을 피하는 데 쏟고 있으니 말이다. 진실을 하나 덧붙이면 역경에 처한 당신에는 그 교훈을 눈치채지 못한다.
그러다 역경을 이겨내거나 후에 다시 떠올렸을 때 비로소 그래서 얻은 교훈을 깨닫는다. 이게 되게 여러분 멋있는 말인데 제가 왜 이걸 굳이 복습하냐면은 다 역경을 겪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넘기는데 만족하는 사람, 심지어 떠올리고 싶어 하지도 않는 사람이 80%가 넘을 거예요. 근데 CEO들은 어땠대요? 역경에서 가장 많이 성장했대요. 이게 굉장히 상위 20%와 나머지 80%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굳이 여러분 역경에 직면하라. 저는 이게 특강이 좋은 게 뭐냐면은 책에 없는 내용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저는 예전부터 이미 너무 많이 말씀드렸어요. 굳이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힘든 일을 가만히 앉았다가 당할 필요가 없어요. 뭐 이왕이면 그런 거 안 겪는 게 최고겠죠? 근데 그러면 역경에서 가장 많이 성장한다고. 그럼 나는 힘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여러분 만들어내는 걸 도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티브한 도전은 여러분, 그러니까 액티브한 역경이 뭐예요? 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패시브한 역경은 뭐예요? 고난, 힘든, 난관 이런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액티브하게 내가 먼저 주도적으로 목표를 높게 잡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뭐다? 그게 역경이 될 거고 우리는 그걸 넘어서고 복귀했을 때 가장 많이 성장했을 것을 깨닫는다는 걸 이 챕터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중요해서 우리가 복습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런 것도 댓글 하나 이제 한번 찝어보고 싶은데 뭐냐면은 다른 책에서 목표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혼란스러워요. 이거 제가 직접 쓴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답변을 안 주셨는데 제가 몇 번 확인해 봤는데 저는 이분이 어떤 책인지 말씀해 줬으면 그 책을 다 읽어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정반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반합 뭐죠? 나랑 반대되는 의견까지 봐서 합쳤을 때 이제 결론을 도출하는 게 정반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를 알려라를 여러분 살펴보면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표를 알렸을 때 장점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입증되었다.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접근해도 그냥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연구 결과가 없어도 그냥 체감상으로도 좋아요. 목표를 선언하고 선포한다는 거. 이거는 뭐 너무 뭐랄까 당연한 얘기인데 과연 저는 어떤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왜냐면은 이 책도 더 막강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확인해보고 싶은데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뇌피셜로 써진 책을 읽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모든 책은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다 좋은 책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좋은 책이라고 보는데 방법론이 만약에 틀려서 내가 그 방법을 철석같이 믿고 따라했는데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시간 내서 돈 써서 책 읽었는데 내가 틀린 거를 읽었어.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이 영상 보시면은 어떤 책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을. 그래서 이게 얼마나 더 타당한 건지 제가 정확하게 더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런 게 뭐냐면 이게 레퍼런스예요. 이 유연함임 뒤에 보면은 레퍼런스가 30쪽이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보시고 수잔 애시포드 작가님이 이런 거 다 보시고 여기서 핵심만 뽑아갖고 책으로 추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유연함의 힘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거기를 다 채워 넣으시는 거죠. 이 수많은 책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거 일일이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읽는 건 고사하고 찾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읽는 거 꿀이라는 거예요. 진짜 겟땡큐 간만에. 겟땡큐라 그러죠. 땡큐를 겟했다. 응?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레퍼런스가 많은 책을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에세이 그런 건 레퍼런스가 없는 거죠. 개인의 경험담이고 이제 소설 뭐 그런 것도 레퍼런스가 없죠. 사회과학 서적을 보실 때는 레퍼런스가 많은 책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회사 얘기를 할 건데 그거를 앞서서 이제 특강이니까 책이 없는 얘기를 해봐야겠죠. 수잔 애시포드 교수님은 한국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저는 뼛속까지 한국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의 특수성. 참고로 여러분 저는 군대도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습니다. 저는 좀 혜택을 받은 세대예요. 저 군생활 때 3주 줄었습니다. 3주. 그래서 2년 1개월 1주를 했죠. 저는 뭐 군대 안 갔다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군대도 다 갔다 왔습니다. 수도방위 사령부. 아무튼 대한민국의 여러분 특수성을 살펴보면은 그냥 여러분 대한민국 이 호봉이라는 정말로 막강한 문화가 있어요. 뭐 어느 나라나 뭐 이걸 쓰는 나라가 많은데 대한민국처럼 호봉이 자리를 꽉 잡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뭐예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돈 게 내 깡패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이게 조직의 효율도 죽이고 여러 사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 힘들게 하는 호봉의 꼭다리에 있는 사람만 행복한 문화죠. 근데 이 사람들이 리더십이 있으면 괜찮아요. 능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경우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게 많이 폐지가 됐거든요. 근데 그 근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런 토론을 통해서
이런 걸 없애야 되겠고 내가 높은 호봉에 있지만 내가 팔로우십을 가져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이제 특강의 또 다른 목표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진짜 장유유서.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는 여러분 누구보다 어른들한테 깍듯한 청년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저는 깍듯해요. 근데 장유유서는 여러분 너무 좋은 문화로 될 수가 있는데 어떨 때만 장유유서가 좋은 문화냐? 나이 많다고 무조건 대접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총대 맺게,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책임질게,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희생할게. 요게 장유유서의 근간이 돼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뭔가 나이 값을 따질 때는 나이 많은 사람이 따지는 게 아니라 나이 어린 사람들이 대단하십니다. 존경하십니다. 이 다이오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쌍방향이 되면 안 되고 단방향으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윗사람을 바라볼 때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야 되고 그 자발적인 존경심은 어디서 나온다? 리더십, 희생, 어떤 총대 매는 거, 그다음에 책임지는 거 이런 거에서 나와야 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런 거 너무 많아. 이거는 밑에 거랑 연결되는데 군대 학번도 다 결국에는 호봉과 장유유서의 확장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너무 웃긴 게 저도 그랬거든요. 20년 전에도. 뭐 군대도 안 갔다 봤는데 무슨 학번을 그렇게 따지고 뭐 02학번 들어오면 네 선배도 안 보이냐면 어떻게 무슨 그런 썩어 빠진 정신이 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문화가 그런 게 팽배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그런 건 폭력이죠. 왜냐면은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야 너 막내가 해야지. 야 그 힘든 거 막내가 알아서 해야지. 야 막내만 알아서 귀여워 막 이런 거 한다는 거는 저는 사실상 그거는 폭력이라고 봐요. 정말 썩어 빠진 문화죠. 이런 문화 때문에 여러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은 리더십이 멸종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자주 말했어요. 유연함이 나오기 전부터 뭐라 그랬죠? 대한민국은 기우제를 지내야 됩니다. 무슨 기우제? 리더십 기우제를 지내야 된다고 이거 생각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진짜 리더십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왜냐면 대한민국 리더십이 너무 없어서 너무 메말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돈도 있고요. 대한민국은 인프라도 있고요. 대한민국은 기술력도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 딱 하나 없어요.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좋은 문화가 없어서 삶이 다 피폐해지는 거예요. 좋은 문화가 있는 저희 회사가 좀 고 작가님, 고 대표님을 중심으로 정말로 좋은 문화 갖고 있거든요. 리더십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한테 들어보면 이런 회사 못 봤다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막 그 익명성 보장된 거 정부에서 하는 설문조사도 봤을 때 막 직원들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정말로 대표님이랑 저가 이렇게 회사를 경영하는 맛이 나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거야말로 가족 같은 회사구나. 실제 가족도 우리보다 뭐랄까 알콩달콩하지 않은 가족도 많을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게 리더십이 바로 쓰면은 얼마나 사람이 행복해지나 그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리더십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또 그런 관련 핵심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대한민국의 특수성이다. 이런 걸 항상 깨부실 생각을 해야 된다. 저도 더 모범이 되게 나이 많으신 분들은 더 깍듯하게 대하고 나이가 어린 친구들 보면은 이 친구들도 리더가 될 수가 있다. 만약 이 친구가 리더가 됐을 때 저는 정말로 적극적인 팔로우십을 보여드리겠다. 진짜 내가 나이가 어리지만 내가 이 친구를 섬겨야겠다. 이런 걸 더 모범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어린 친구들이랑 일을 하게 될 때 뭐 인간적으로는 뭐 제가 형이 될 수도 있고 삼촌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조직이 됐을 때는 저보다 어린 친구를 CEO로 모시고 더 섬기는 고 작가님이 그거를 미친 듯이 잘했죠. 저를 고 작가님 전화에는 저는 영준 뭐 신박사 이런 게 아니라 캡틴으로 저장이 돼 있어요. 우리 조직의 캡틴. 고 작가님은 저를 정말로 팔로우십을 어마어마하게 보여주셨고 이제 조직이 스케일업이 되면서 제가 고 작가님한테 극진하게 팔로우십을 보여드리고 있죠. 이게 돼야 여러분 조직이 섭니다. 행복해집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면 여기는 이제 다 좋아서 쭉 읽어드릴게요. 조직은 리더십을 개발하는 일에 관심이 많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지대하다. 엄청난 거죠. 세계 최고 컨설팅 업체 맥켄지는 2014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리더십 개발을 이렇게 설명한다. 그러니까 이건 다 비싼 자료예요. 여러분 이렇게 맥켄지 같은데 진짜 돈 주고 컨설팅 하려면 돈 굉장히 많이 줘야 돼요. 뭐 맥켄지, 보스턴 컨설팅 그룹, 뭐 여기 나오는 딜로이트 다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이런 수잔 애시포드 교수님이 이런 거에 전문가니까 이런 자료를 그냥 꽉꽉 담아서 쓴 책인 거예요. 수년간 조직 관리자 역량을 높이고 새로운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았다. 수년간 조직은
미국 기업들만 따져도 연간 리더십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140인데 여기 레퍼런스 있죠. 궁금한 분들은 찾아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책 읽으면서 이런 걸 써요. 이렇게 동그라미 친 다음에 한국 돈으로 계산해봐. 뭐 20조나 된다고? 근데 뭐 그게 유무형 같이 다 이것저것 다 때려 박아서 20조일 텐데 아무튼 돈을 엄청 쓴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토록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리더십 개발의 현주소는 그리 밝지가 않다. 이게 미국도 현실이라는 거예요. 리더십 개발은 여전히 전 세계 조직이 인적 관리와 관련해서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다. 또 다른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인 딜로이트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86%는 리더십 개발을 긴급하거나 중요한 사항이라 말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미국은 리더십의 나라거든요. 정말로 미국은 리더십의 나라예요. 근데도 여기도 긴급하거나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몇 퍼센트나? 86%나. 게다가 500명의 경영자에게 3대 인적 자본 우선순위를 물어보니 3분의 2가 리더십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리더십이 여러분 제일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뭐가 없어요? 왜 호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장유유서가 있기 때문에 리더가 아니어야 될 사람들이 리더 위치에서 군림하고 있어서 썩는 거예요. 뭐 형님 이런 거 하면서 그런 건 개인사에선 좋아요. 저 형님 동생 하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조직에서는 뭐 나이가 많다고 뭐 리더 그런 거 안 돼요. 카리스마 아니에요. 그냥 극꼰대예요. 극꼰대. 조직의 리더들은 모든 위치에서 리더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말하지만 그 일을 잘한다고 자평한 리더는 13%. 우리나라는 1.3%. 1.3%.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엄청 심각한 상황 속에서 회사를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더 뒤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를 통해서 회사에서 이런 걸 해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특강을 왜 다른 책도 많았는데 이것만 또 목숨 걸고 특강을 이렇게 찍냐. 너무 우리나라에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유연함의 힘을 탑재한 리더가 되면 대한민국이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저는 좀 자신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는 대부분의 조직이 리더십 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론에서 일어난다. 이른바 소수차별화 전략을 사용한다. 이는 전체 직원 중 잠재력이 큰 소수의 인재를 선발해서 그들이 리더십을 개발하도록 투자하는 방식이다. 소수만 뽑는 거예요. 삼성도 그랬어요. 이런 종류의 선택과 집중 전략은 프로그램 개발, 마케팅, 관리 같은 특정 부분에서 최고의 인재를 모집하고 채용하는 형태로도 발현한다. 이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있으니까 하겠죠. 하지만 조직 전반의 리더 군단, 모두가 리더인 조직을 만들려면 이런 건 최악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또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모두가 리더가 된다는 걸 배웠죠. 벌써 그게 어느 책에서 나온지 옹알옹알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날에는 조직 전반에 다양한 리더를 육성하는 것이 시대의 화두가 되었다. 그러니까 리더 환경을 풍요롭게 만드는 게 조직의 화두인데 이런 현실이 무색하게도 인재 중심 참여자 전략은 아직도 비즈니스 세계를 지배한다. 요 전략. 리더십 개발에 많이 투자한다고 알려진 기업 8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42%의 조직이 잠재력이 큰 미래 인재가 전체 직원의 최소 1%, 많아도 9% 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모두를 인재로 안 본다는 거예요. 심지어 더 슬픈 사실은 뭐예요? 당사자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리더랑 상관없지. 나는 그냥 죽은 물고기처럼 끝까지 그냥 흘러갔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는 뭐냐면은 인생에서 로또보다 더 높은 게 뭐냐면 덕업일치예요. 내가 하는 일을 정말로 사랑하는 거죠. 스티브 잡스가 뭐라 그랬어요? Do what you love, love what you do. 그러니까 저는 순서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핵심 뭐냐면은 이게 전후관계가 어떻게 되었간에 love what you do가 돼요. 너가 하는 일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리더십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죽지 못해서 하니까 리더십이 나올 수가 없죠. 근데 또 뭐예요? 리더가 되면은 또 사랑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그렇게 중요해. 내가 책임을 지고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서 내 소명의식을 더 강하게 느낄 수가 있고 주인의식을 더 강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리더의 권한이 주어지면은 내 역량이 퍼져나가는 게 눈에 더 가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갑자기 잠자고 있던 자아 실현의 계기가 출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예요? 99%는 그냥 관심 없는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근데 요즘은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동일 조사에서 35%의 기업은 잠재력이 우수한 직원이 전체 직원의 최대 15%에 달한다고 응답했다.
물론 기업들은 자신이 선택한 미래 인재형 직원이 누구인지 발표하지 않지만 직원 대다수는 공식적으로 언지를 받았든 아니든 자신이 위치를 한다. 이게 삼성은 뭐 대표적이죠. 결론을 말하자면 조직 4곳 중에서 3곳 이상 정확히 77%의 조직이 전체 직원 중 최소 85%에 이렇게 소리치는 셈이다. 우리에게는 당신의 리더십은 필요하지도 않고 개발을 권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게 되게 슬픈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이 심지어 와닿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대한민국은 가뭄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냥 리더라는 거는 정말 극소수의 얘기이기 때문에 모두가 리더가 돼야 그 나라가 발전하고 그 조직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막 대통령이 막 병신 같고 국회의원들이 막 쓰레기 같고 뭐 여기서 대통령은 뭐 이번 대통령뿐만 아니라 기존 대통령 뭐 역대 대통령을 봐도 병신 소리 안 들은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뭐 나오는 CEO들 보면 다 쓰레기 같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우리에서 실행력이 제일 높았던 사람이 거기 간 거예요. 근데 실행력 플러스 유연함의 힘 아니면 실행력 플러스 교양 능력, 실행력 플러스 논리적 능력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리더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대통령 탓만 하고 대표이사 탓만 하고 리더 탓만 하다 끝날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는데 내가 바로 서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이 바로 서요? 그거는 진짜 나쁜 마음이에요. 도둑놈 심보예요. 그러니까 뭐 한계는 있겠지만 적어도 나도 리더가 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라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애원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안타까워서 이렇게 정말로 외치듯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읽어볼게요. 설상가상 대부분의 기업이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가시킬 대상조차 적절하게 선택하지 못한다는 증거도 발표되었다. 리더십 개발 전문가들인 이런 거 우리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존 젠과 조셉 포크먼의 세 기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각 기업은 직원의 5%가 리더십이 잠재력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5%가 리더십이 아까 말한 소수가 리더십이 크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젠거와 포크먼이 360도 피드백을 토대로 그 5%를 조사해 본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리더십이 그러니까 기업의 우두머리들이 정말로 수장들이 얘는 괜찮으니까 얘를 키워보자라고 5%를 찍었는데 이거를 직접 조사해 보니까 어때요? 잠재력이 크다고 간주한 직원 중 42%는 사실 평균 이하예요. 그러니까 2.5%는 맞았어요. 근데 2.5%는 평균 이하고 12%는 조직의 최하의 25%에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측이 들어간 거거든요. 예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된다? 프레질해집니다. 우리는 안티 프레질해야 되는데 예측이 빗나갔을 때 타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안티 프레질한 문화는 뭐다? 여기 앞에서 말한 다양한 리더를 육성하는 그러니까 조직 전반에 다양한 리더를 육성하는 게 안티 프레질한 환경이다. 어디까지 읽었죠? 이런 선택 오류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젠거와 포크먼은 조직이 전문 기술 역량이 뛰어나고 고도로 결과 지향적이며 매우 헌신적이고 조직 문화에 부합하는 사람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물론 이런 자질은 리더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런 자질은 이를 적절하게 위임하는 능력, 소프트 스킬,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되는 유연함이 힘이에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영향을 주는 능력, 필요한 변화를 주도하는 능력같이 핵심적인 리더십 기술보다 훨씬 덜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이 리더가 됐을 때 조직이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뭔지 하면은 소프트 스킬이 없어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유연함이 없어서 일만 잘해서 하드 스킬만 있기 때문에 결국 리더라는 거는 소프트 스킬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 리더가 됐기 때문에 조직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 진짜 좀 대한민국 한 50만 명만 읽어도 많이 바뀔 수 있을 텐데 저는 더 열심히 해야겠죠 제가. 다수를 역차별하는 모든 기업의 사실상 리더십은 잠재력이 훨씬 클지도 모르는 무수히 많은 직원을 리더십을 불모지에 내몬다. 정말 귀중한 인재 잠재력을 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제가 고 대표님한테 어제 통화로 들었는데 저희 회사가 피드백이 우리나라에서 1등일 거예요. 그래서 되게 예를 들면은 기대를 갖고 뽑았던 분들도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를 그 2달 동안 그 정직원 되기 전에 거쳐야 되는 기간이 있는데 그때 그걸 다 본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많이 본다고 했지만 회사가 놓치는 부분 그 다음에 그때만 또 불태워 갖고 자기 능력 200%로
뭐랄까 능력을 발현해갖고 정직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근데 그래서 고 작가님이 이렇게 뭐 피드백을 이렇게 강하게 줘갖고 되게 힘들었던 친구들도 있는데 최근에 고 작가님이 얘 많이 올라왔더라. 뭐 이런 얘기도 들으면은 와 이렇게 피드백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소프트 스킬이 중요하구나. 요런 거 이 대인관계 능력이 진짜 조직에서 중요하구나. 특히 대표이사, 리더라면 더 중요하구나. 그리고 최근에 제가 저희 회사에서 돌아가는 걸 보니까 저는 그런 걸 못해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나쁜 저는 요런 사람이에요. 저는 요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파운더로 적합하고 초기 회사에 적합하고. 왜냐면 초기 회사는 개인이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직이 커지면 고 작가님 같이 소프트 스킬 능력이 큰 사람들이 조직을 훨씬 잘 이끌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거 봐봐요. 여기서 우리가 리더 군단을 육성하는데 절대 좋은 전략이 아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로크미디 우리 고객사 책이지만 여기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어요? 우리는 모두가 리더다. 이거 유연함이 나오기 전에 제가 이 말이 너무 중요하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요때 이제 영상에서도 몇 번 말했고 이런 건 이제 특강이 없었죠. 근데 이것도 한 3-4번 찍지 않았나? 그래도 아무튼 이것도 내용이 많아서 많이 찍었는데, 제가 이런 거 읽으면서 저는 여기 너무 좋았다. 우리는 모두가 리더해야 된다가 너무 좋았다고 영상이 남아있는데 이런 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저거 읽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요걸 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 책을 읽는데 생각이 안 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독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좀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렇게 좀 시각화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다? 이거는 뭐 오타가 아니라 1번도 리더십, 2번도 리더십, 3번도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내가 리더가 돼야지 마음만으로는 택도 없고, 그런 리더는 나쁜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고 유연함의 힘을 탑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보너스 트랙으로 마지막으로 좀 MBA 진짜 MBA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MBA스럽게 여담 하나 하는 거예요. 이 과목과 관련 있는. 제가 재벌 분들도 많이 만나보고 재벌가, 그냥 부자가 아니라 그냥 재벌가. 그래서 코스닥 기업 오너 가를 만나보고 회장님, 그러니까 2세 분들이랑 친하고 회장님도 만나보고 했는데, 좀 MBA스럽게 제가 만약에 그 재벌가를 컨설팅 한다면은 저는 그 재벌가한테 2세나 3세를 정말로 이 회사를 시키고 싶으시면은 20살 때 대학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는 이미 인프라가 있는 거니까 능력만 뛰어나면은 졸업장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러면 뭐 스탠포드 MBA 가는 거 그런 거보다 훨씬 중요한 거. 왜냐면 거기 2년 동안 가는 거고 돈도 많이 쓸 때 뭐 재벌 가니까 돈은 상관없겠네요. 뭐 준비까지 하면 3년인데 그 3년 동안 그런 거 가는 거보다 일주일에 한 권씩 책 읽는다는 마음으로 150권 양서를 읽게 하고, 그 다음에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출판사를 운영을 시킬 거예요. 왜?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뭐 유연함의 힘도 있었고, 뭐 아까 스탠포드 리더십도 있었고, 뭐 그러면 저는 크리스퍼 뭐 유전자가 얘기한 적도 있었고, 뭐 시장을 풀어낸 수학자 콘트 얘기한 적도 있었고, 나이들 메가나요, 뭐 영양의 비밀,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 유러피언즈. 그러면은 사람들은 여러분 책이라는 게 되게 가시적이잖아요.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책이 이렇게 정육면체리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껍데기일 뿐이고 책은 여러분 내용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왜 MBA스럽게 갑자기 이런 얘기 하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거 얘기를 들어볼 때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출판사를 운영해서 책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출판사를 왜 운영시키냐? 책을 팔려면 여러분 읽는 거 갖고는 택도 없고요. 서평 쓰는 거 갖고도 택도 없고요. 그냥 책을 이 작가 이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작가 이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책을 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책은 아예 못 팔아요. 그렇다면은 여기 이 회사를 승계할 사람이 그러면은 그걸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을 팔 수 있으면 여러분, 이거는 제가 솔직히 나중에 우리 상상스퀘어 주주가 될 분들한테 이렇게 귀뜸해 드리는 건데, 책을 팔 수 있으면 여러분 사실 다 팔 수 있는 거예요. 머털도사 머리 세우는 마술이랑 똑같습니다. 초능력이랑. 왜냐면은 영양의 비밀을 예를 들면은 뭐 건강책을 팔 수 있다. 건강 관련 책을 팔 수 있다. 그럼 건강 관련 식품이랑 기구를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난이도가 책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건기식, 뭐 예를 들어 뭐 운동 기구는 사면은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책이라는 건 여러분이 산다고 해서 여러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면 읽어도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책은 판매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재벌이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 싶다면, 왜냐면 좋은 가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무조건 제가 옆에 붙어서 출판사 운영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해도도 높아지고 교양도 올라가고 소프트 스킬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서 천하무적이 돼요.
그래서 저는 고 작가님이랑 그거를 지금 마스터 해놨잖아요. 그래서 기업을 한번 일으켜 세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부왕이 돼보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사회로 환원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재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그럼 여러분도 책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책 판매까지는 아니어도 서평까지는 써봐야 돼요. 서평까지는 써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독서 토론까지는 해봐야 돼요. 그 정도로 씹어 먹어야 진짜 그게 여러분한테 나중에, 그러니까 저 지금 말장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재벌가한테 이 돈을 유지시키려면 어떻게 한다? 출판사 시킬 거라니까요. 이걸 씹어 먹으면 그게 능력치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독서를 오늘 좀 제가 MBA스럽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독서를 설명해 드린 거는 전 세계에서 저밖에 없을 거예요. 독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면 진짜 재벌가만 할 게 아니라, 재벌가가 그러면 출판서정에서 천하무적되면 여러분들의 부익부 빈익빈이 더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뭐예요? 독서는 여러분도 할 수 있거든요. 독서는 진입장벽이 낮거든요. 시간만 내면 할 수 있거든요. 재벌 독서 많이 할까요?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막 이렇게 몸 비비 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독서로 습관만 잡고, 그럼 여러분한테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책을 팔 수 있으면 여러분 다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또 MBA 보너스 트랙스럽게 제가 유튜브 보면서 기업 관련 영상들을 많이 보는데, 뭐 어떤 기업이 어떤 채널에 소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회장님이 직접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업을 보아서 이 기업이 내가 알던 회사인데 매출이 뭐 계열사가 여러 개인데 회사가 여러 개인데 요거 자플린에서 갖고 오는 매출 한 800억 정도, 영업이익 100억, 당기 순이익이 엄청 높더라고요. 뭐 금융소득이 많은가 봐요. 회사가 자산이 많은가 봐요. 아무튼 그 회사인데 뭐 초봉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의 문화를 보니까 왜냐면 회장님이 나올 정도면 그래도 그 회장님이 나이가 꽤 많으신데 꽤 깨어 있으신 거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2.1점이면은 뭐 거의 뭐 쓰레기 수준의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좀 특이해요. 왜냐면 보통은 연봉이 굉장히 낮거든요. 근데 연봉은 굉장히 높아요. 3.1점은 굉장히 준수한 편이에요. 근데 조직 문화, 업무와 삶의 균형, 사내 문화, 이게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빨리 M&A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돈을 많이 벌어서 예를 들어 이런 회사가 있는데 뭐 매출 500억에 영업이익 20억이다. 근데 약간 이게 물류나 제조다. 그러면 PER을 10 주기가 힘들거든요. 5짜리를 제가 잡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업 가치가 100억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이거를 인수합병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런 회사다. 근데 요런 거였다. 그럼 요것만 쭉 끌어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중견기업 되는 거예요, 그 회사는요. 저는 그걸 너무 해보고 싶어요, 진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직장에서 우리가 쓰는 시간이 제일 많은데, 직장을 다닌다는 게 행복하다는 감정을 좀 심어주고 싶어요. 근데 직장이 그래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80%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맞아. 저런 직장 나도 다니고 싶어. 근데 여러분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80%일 거예요. 저희 회사 들어오면 여러분 굉장히 많이 울어요. 왜 우냐면은 우리 회사는 뭐 욕설도 없죠. 0이죠. 그냥 뭐 다 논리적으로 말하죠. 차분하게 대화로 풀어가죠. 왜? 자기의 무능력과 직면했을 때, 내가 이 무능력을 극복하지 못하면 정말 답이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여러분 그때 한계를 맞이한 심정은 상상을 초월해요. 진짜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저는 여러분 정말로 꼼꼼히 봐요. 막 인생 공부를 계속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왜냐면 우리는 MBA 이기기로 했으니까 그냥 MBA 잡담 한 말 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독서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다 유연함의 힘이랑 연관되죠. 거기 만약에 회장님이 유연함의 힘이라는 게 뭔지 알아갖고 요걸 이만큼만 올리면은 거기 영업이익이 뭐 100억이 아니라 200억 되겠죠. 기업 가치가 뭐 2배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은 여러분 유연함의 힘을 탑재하고 강한 깡따구만 있으시면은 진짜로 그거는 유연함의 힘보다 뭐랄까 끈덕짐의 힘이라 그래야 되나요? 끈기의 힘, 아니면 쌍기역의 힘만 있으면은 저는 대한민국은 기회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돈이 많고 인프라가 있고 모든 게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게 있는 나라고, 그 다음에 이런 문화에서도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건 고쳐나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희망을 본 게 뭐냐면은, 제가 돈도 많고 논리 정연하고 심지어 좀 이거는 불공평한 건데 덩치가 큰 남자이다 보니까 저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랑 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제 권위를 확인시켜드리면은 다 팔로우십을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악용하지 않고 되게 선한 방향으로 퍼뜨리려고 인생을 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대한민국엔 기회가 있어요. 무조건 기회가 있어요. 왜? 최악의 소프트웨어를 갖고도 이만큼 올렸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솔직히 하드웨어보다 바꾸기가 더 쉬워요.
특히 문화 같은 거는 어떤 면에서는 어렵지만 하드웨어를 바꾼다는 건 진짜 피똥 싸는 거거든요. 근데 문화라는 거는 뭐 어떤 면에서는 근본적으로 아예 바꿀 수 없지만 또 다르게 보면은 이렇게 빨리 바뀔 수가 없는 게 문화가 왜 고속도로 까는 거 눈에 보이죠. 근데 그건 시간이 걸리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근데 문화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안 바뀔 수도 있지만 이게 돈도 없이도 생각보다 단시간에도 바뀔 수 있는 게 문화거든요. 저는 이 유연함의 힘을 바탕으로 그걸 여러분들이랑 한번 해내보고 싶은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 좀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칭찬 좀 해주세요. 저 오늘 2개 찍고 아까 이거는 너무 어렵게 찍어갖고 여기가 지금 아파요. 여기가 아프고 막 어지러질합니다. 에너지가 딸려갖고 진짜 영혼을 걸고 찍었다. 영혼을 걸고 찍었고 좀 만족스럽다. 오늘은 회사 내용이라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만족스럽게 찍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9강, 10강, 외전 2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3번 남았습니다. 저는 진짜 이 8강까지 찍으면서 너무 행복했고 나머지도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찍을 거고 진짜로 마지막까지 유종의미를 잘 거둬서 여러분 DNA와 뼈에 제가 진짜 이 유연함의 힘을 때려 박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책을 열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